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파트너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 25,000원 비중 20% 볼 건데요. 자, 이 신청 게시판에 그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밑에 댓글을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고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종목들 신청해 주시는 종목들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전략까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덕전자 25,000원 20% 볼 겁니다. 대덕전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평균 매수가가 25,000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자, 25,000원 딱 이제 바닥에서 잡으셨어요. 전고점에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에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실적이 우상향한다. 실적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에 PER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24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동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고성장을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거품이 끼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PER이 24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 내용들만 딱 보더라도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러면 모멘텀이 언제 꺼지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겁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실적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예요. 고점을 찍을 때까지. 우리가 산업에 대한 사이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실적이 이런 종목이 포함이 되는 그런 건데 보통 이제 테마주라든가 갑작스럽게 수혜를 받고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실적이 조정을 받다가 도입기가 되고 성장지 과도기까지 이때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고점. 근데 대덕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태고 추세는 살짝 지지 구간들이 이탈하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이탈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때는 감안해야 되는 게 시장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고점을 언제 찍을 것인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실적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들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고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지금 25,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가시려고 지금 이 시기에도 가지고 계시는 거 보니까 꾸준하게 언제 매도를 할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즈니스 서머리, 대덕전자를 모르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반도체하고 모바일 통신기기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실장하여 각 부품에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품이죠. 이 PCB라는 게 대덕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반도체용이 있고 네트워크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5G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기판들 메인보드 같은 데 보면 이런 기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판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판들, 반도체용, 뭐 램이라든가 그런 데로 다 들어가는 반도체용으로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보이시면 뭔지 아시겠죠? CSP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메모리라든가 램이라든가 뭐 메인보드라든가 그런 데 다 사용이 되는 반도체 기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 기판들. 자, 이게 이제 유일한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겠죠. 수요가 줄어드는 거. 가전이라든가, 이 보면 디지털 TV, 그리고 와이파이, SSD, 그리고 이런 뭐 자동차 쪽에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는 받을 수 있을 거고, 팸이라든가 RF,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보면은 IT 쪽이라든가 가전 쪽에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D램이라든가 랩탑 쪽에 서버용 D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서버용 D램이라든가 랜드 플래시 가격이 메모리 쪽에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경기에 대한 불황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PCB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에 조금 예민한 산업이긴 해요. 왜냐면은 중국 쪽의 IT 수요, 거기에 국내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적으로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비가, 우리가 지금 D램이나 랜드 플래시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서버 중축을 하면서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고 재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컴퓨터라든가 IT 노트북, 랩탑 이런 쪽으로는 소비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많이 좀 침체기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고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은 살짝 낮출 필요가 있어요. 기대감들은 낮출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간 이익을 보자고요. 연간 이익들 보면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거든요. 자, 9,900억에서 700억 원, 74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조 2천억 원으로 이번 연도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700억에서 2천억 원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23년도까지 그게 이어진다.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언제 이 실적이 주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2분기가 520억 원 그리고 3분기가 590억 원을 보고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4분기에는 490억 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주가가 살짝 주춤할 수는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추정된 것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들이 조금 꺼질 수가 있겠죠. 이게 경기에 대한 불황 경기 불황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겁니다. 소폭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살짝 주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740억에서 만약에 1,900억, 1,800억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40억에서 1,80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게 비싼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20배, 25배밖에 PER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2천억 원, 1,800억이 되면 이게 더 낮아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고 2,600억 원까지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2,4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700억짜리가 2,400억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에 대한 불황이 조금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추정치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고점이 어디인가 실적 고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 이거는 영업이익 전망치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뭐 불황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로 낮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쇼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성장세는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한 3분기, 4분기까지는 적어도 끌고 가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가지고 계시는 것들 건들지 마시고 조금 기간을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우리 질문을 주신 강의 신청을 해주신 분께서도 현명하게 전략을 좀 잘 잡아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또 새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